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돈의 포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분만사나 임시사의 사료 섭취량, 그다음에 분만 전 사료 프로그램, 그다음에 분만 전의 물 섭취량, 그다음에 분만사 돈방 온도, 그다음에 포유하는 자동 관리, 그다음에 분만사 사료 스펙,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의 관리자들이 관리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외국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가 아프지 않게 깨끗한 사료만 잘 먹인다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포유수를 좀 늘려서 이유체중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양관리들은 사양관리 전문가나 담당 수의사랑 같이 상의해서 이런 잘못되고 있는 점을 조금씩 잡는다 그러면 포유 능력은 이전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분만사인데 사료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이 농장의 목표는 분만사의 사료를 깨끗하게 잘 먹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돼지가 여름철인데 사료통을 보시면 생각보다 다 먹고 비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네, 한 대씩 보면 제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 사료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반짝반짝 빛나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만사에서 사료를 주신다 그러면 물이 있는 데서 그대로 주시지 마시고 밥 주기 전에 물을 단지 빼주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사료가 잘 급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분만사에서 중요하고, 분만사에서 포유 능력이 모돈이 포유 능력을 잃지 않는데 굉장히 큰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돈들도 잘 누워 있고 모돈들도 편안하게 잘 누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면 포유 능력에는 크게 저하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방금 이제 좋은 관리가 잘 되는 사료 관리를 잘 되는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역시 자돈의 이유체증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포유돈의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그림이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전체 기간 동안의 임신돈 사료 섭취량과 포유 기간 동안의 포유돈 사료 섭취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 기간에 너무 많은 사료를 모돈이 먹게 되면 포유돈, 분만사에 가서 사료를 적게 먹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사료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해외 자료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도드람 조합원 농장들의 사료 패턴인데요. 역시 동일한 임신기간에 많이 주는 농장이 포유돈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임신돈 사료의 평균 섭취량일 거죠? 네, 맞습니다. 초, 중, 말기 어느 데를 많이 줬냐에 따라서 포유돈의 사료 섭취량이 달라지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교배에서부터 분만사 들어가기 전까지 약 임신 110일, 107일에 110일, 그까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 이제 평균 임신돈 사료 섭취량이고요. 역시 포유 일수기 동안 먹었던 사료 섭취량이 이제 포유돈 사료 섭취량입니다. 그러면 임신돈 사료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급여하는 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체형에 맞게 적정 임신돈 사료를 급여해야 포유돈의 사료 섭취량도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만사에서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하루에 급여하는 사료 급여 횟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줄 거 3번으로 나눠서 주면 더 사료 섭취량이 올라가고요. 또 3번 줄 거 4번으로 나눠서 주게 되면 분만사의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4번을 주려면 아무래도 야간에나 저녁 늦게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농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아무래도 수분의 섭취와 사료 섭취는 같이 가기 때문에
물을 잘 못 먹게 되면은 무조건 사료를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만사에서 모돈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니뿔의 수압이나 양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모돈이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자돈의 이유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좀 수압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여름철에는 분만사의 수압 관리 잘 해주시면 포유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압을 확인할 때 네.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눌러보면 네. 수압이 셀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뭐 특히 임신사의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모돈들이 네. 물을 먹기 때문에 네. 그냥 하나 체크했을 때랑 뭐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한 번에 먹을 때 수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먹을 때 수압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꼭 전체 임신돈이 다 먹을 때 그때 수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포유 두수가 많아야 됩니다. 포유 두수가 많으면 그만큼 모돈의 젖을 먹게 되고요. 이 모돈은 자신의 체형을 유지하고 모유를 주기 위해서 또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총산 자체가 높아야 포유 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유 두수가 낮은 농장의 경우는 총산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먼저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분만사의 온도입니다. 뭐 이미 모든 농장들이 다 경험한 것처럼 여름철에 특히 분만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에어컨이나 쿨링 패드를 설치해도 한여름에는 사실 분만사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설치가 없는 농장에 비해서 피해가 적을 뿐이지 피해를 완전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만사의 온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온도를 잘 낮춰야 모돈의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2020년대에 나온 덴마크의 다산성 모던 사료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덴마크에서는 목표하는 등지방은 16에서 19mm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유는 6에서 7위까지는 5.5에서 6.5kg까지 올리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최대 급여량은 8.8에서 9.8kg까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유 도수는 실제 12마리에서 14마리 한다는데 실제 이유는 14.6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실험한 거는 이 포유 초기 2주간 사료 급여량을 증량시켰을 때 이 자돈의 증체량이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모돈의 체존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포유 초기에 모돈 사료량을 1kg 정도, 평균적으로 1kg 정도 증량시켰을 때 실제 자돈에 대한 증체량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고 모돈의 체존실만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실제 포유 능력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모돈의 자기의 체존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만사에서 사료포를 설정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많이 주실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돈의 포유 두수라든지 그걸 산차라든지 확인하셔서 각 산차별로 그 최대 급여량 그 다음에 7위까지 최대 급여량을 설정해 주시면 농장에서 임신돈 체형관리, 그다음에 분만사 체형관리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만사에 가보면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붙어있는 자돈이 10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체형이 분만사에서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신사에서 생각보다 사료량을 임신 말기에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 초기에 사료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이미 또 분만사에서 다 이 체형이 회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만사 사료 프로그램은 농장의 산차, 그다음에 모돈의 체중, 그다음에 현재 포유하고 있는 포유 두수까지 고려하셔서 이 사료 프로그램 설정하신다 그러면 모든 임신사 체형 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돼지는 생물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뭐 무조건 뭐가 옳다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반적인 어떤 경향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농장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같이 고려해서 사료 프로그램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산자수가 많은 농장, 초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유 섭취를 잘 해야 이유전 폐사율도 감소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말하는 이유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유 섭취를 잘 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요즘은 다산성 모돈으로 인해서 총산이 높다 보니까 충분히 초유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수가 많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초기에 분만 후 하루 이틀 내에 이제 분할 포유를 통해서 특히 작은 자돈들이 충분히 초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이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낮은 생시체중과 높은 생시체중의 그 그룹들의 출하 일령을까지를 이제 비교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또 낮은 생시체중끼리 묶었을 때 이제 또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분만 후 1일 초기에 이제 초유를 잘 먹어서 일당 증체량이 좋은 애들과 같은 생시체중이 낮지만 잘 못한 애들의 경우 초유를 잘 섭취한 애들은 그러지 못한 저체중 자돈들에 비해서 출하 일령이 5일 정도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시체중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낮은 생시체중의 자돈들의 그 경제적인 그 우리 농장의 그 이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초유 섭취를 잘 해서 포유 1, 1일령에 잘 일당 증체량이 높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채미돈들만 따로 포유를 잘하는 모돈한테 양자를 보내서 포유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의 경우는 같은 채미돈들이지만 채미돈들만 따로 포유시킨 그룹과 채미돈과 보통 정상 생시체중이 자돈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포유했을 때 생시체중이 작은 자돈들만 따로 모아서 포유한 그룹들이 이유체중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덴마크의 농장에 갔을 때 같은 그룹 내에 포유를 가장 잘하는 모돈들을 선발해서 표시해 놓다가 이 모돈들에는 계속 가장 작은 자돈들만 포유시켜서 키우는 그런 양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채미돈들을 이제 초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채미돈들만 따로 모아서 포유를 잘하는 모돈에게 양자 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유 체중을 높이는 사항관리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마지막 전에는 김정희 수의사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포유 일수를 늘려라입니다. 포유 일수를 하루 늘리면 약 한 250g 정도 이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돈의 모유의 양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모돈의 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의 모돈의 체형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농장 전체의 산차 구성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엽 수의사님이 그 동영상 사료 관리 잘 되는 분만사 농장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모돈의 밥통이 깨끗하게 잘 치워질 수 있을 정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포유돈 사료의 섭취량을 증가시켜라입니다. 모돈이 포유돈 시기에 잘 먹어야 결국에 모유량도 늘어나고 자돈도 잘 키워서 이유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는 포유자돈의 충분한 초유 섭취 그리고 채미도만 잘 양자 관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농장의 자돈의 이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사료를 모돈이 잘 섭취하게끔 해줘도 포유 능력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만 없애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깨끗한 사료를 줄 수 있도록 밥을 주기 전에 꼭 사료통을 청소해 주셨으면 이유 체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 자료를 보시고 농장의 이유 체중이 좀 더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